안녕하세요, 김태환 원장입니다. 오늘은 자가늑연골과 기증늑연골에 대해서 얘기할까 해요. 우리가 실리콘을 사용하지 않거나 아니면 코끝에서 비중격 연골이 먼저 사용됐을 경우 자가늑연골이던 기증늑연골을 사용해서 콧대나 코끝을 만들어야 돼요. 그랬을 때 자가늑연골이 좋나요? 기증늑연골이 좋나요? 라고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원장님은 뭘 추천해요?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. 물론 당연히 저는 자가늑연골을 추천해요. 왜냐하면 바이오 컴패터빌리티, 생적합성, 자기 걸 옮기는 게 훨씬 더 낫죠. 그렇게 하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조금 어렵다거나 할 때는 기증늑연골을 사용하기도 해요. 제 경험상 아주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해요. 하지만 제 경험이 30-40년은 아니거든요. 제가 코성형을 한 지 20년 정도 돼요. 그리고 이런 기증늑연골을 써서 한 거는 한 10년 정도 넘으니까 10년 정도 이상의 경험을 갖고 있진 않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 기증늑연골이나 자가늑연골이 얼만큼 버텨나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제 경험으로는 자가늑연골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 정도 결과를 가끔씩 보는데 기증늑연골은 그거보다는 더 못 보는 것 같아요.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롱텀하게 기증늑연골이 얼만큼 코끝에서 버틸지 콧대에서 버틸지는 명확하게 얘기하기는 어려워요. 자, 다시 돌아와서 자가늑연골과 기증늑연골을 선택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첫 번째, 콧대에서 할 때는 와핑이에요. 와핑은 가슴 연골 자체가 길이가 3.5에서 4cm 정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원래 모양 자체가 곡류를 갖고 있는 거라서 원래 모양으로 가려는 걸 와핑이라고 해요. 되게 자가늑연골은 한 6% 그리고 기증늑연골은 한 4-5% 정도에 있다고 되어 있어요. 제가 얘기하는 이 퍼센테이지는 2020년도에 나와 있는 자가늑연골과 기증늑연골을 메타 어널리시스라고 해서 여러 병원에서 통계적으로 알아본 거를 통합해서 한 논문이 있기 때문에 그걸 준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리고 두 번째는 흡수. 우리가 자기 연골이라도 흡수가 될 수 있어요. 흡수 같은 경우에는 코끝에서 흡수가 돼버리면 코끝에 처짐이 일어나기 때문에 흡수에 대한 부분은 코끝에서는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. 자가늑연골은 논문상으로는 한 1%에서 2% 정도 얘기하고 기증늑연골은 한 4% 정도 얘기해요. 각 병원의 통계마다 약간 다르긴 하지만 그 정도 보죠. 한 2-3% 정도 차이로 자가늑연골이 좀 더 좋은 걸로 돼 있어요. 또 하나 고려되는 거는 염증이죠. 염증 같은 경우 자가늑연골이라도 0%는 아니에요. 되게 1-2% 정도 보고하고 있고 기증늑연골은 한 3-4% 정도 보고하죠. 그래서 이런 퍼센테이적인 차이가 있긴 있는데 아주 크진 않다. 그리고 제 경험상도 그렇게 둘 다 크게 차이가 있어 보이진 않다. 그 대신 기증늑연골의 경우 한 10년 이상의 결과에서 어떠냐는 얘기를 명확하게 하긴 좀 어렵다.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된다고 생각해요. 오늘은 자가늑연골과 기증늑연골에 대한 차이를 설명드렸어요. 영상 시청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김태환 원장이었습니다.